안녕하세요, 아로제입니다. 이번 영상은 헤어진 연인을 후회하게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매달리게 만드는 방법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이해력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건너뛰지 마시고 천천히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사실 영상을 찍기 전에 이번 주제와 관련된 영상들을 모두 찾아보았는데요. 2년 전쯤에 어떤 유튜버 분께서 전남친을 후회하게 만드는 공식을 아주 자세하게 다루어주신 영상이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전남친 후회하게 만들기라고 검색하셔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제가 다루려고 했던 내용과 너무나 많이 비슷해서 영상을 찍는 게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이 유튜버 분께는 신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후회하게 만드는 공식은 이분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공식을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번 영상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하기 할 때 피타고라스 공식을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에 맞지 않는 공식은 전혀 다른 답을 도출하게 만드니까요. 실제로 제 내담자분들 중에는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그대로 따라했다가 완전히 망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별을 통보받으면 너무 화가 나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무작정 따라하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4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매달리게 만드는 방법을 과감히 포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복수를 원한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재회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공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첫 번째, 많이 매달렸다. 이 공식은 둘 사이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리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이별을 통보했는데 뜬금없이 이런 문자를 보내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심하게 매달렸다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얘가 매달리다 지쳐서 완전히 포기했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면서 겁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누가 봐도 매력이 있다. 질투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객관적 가치가 높아야 합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직업이 좋거나 주변에 이성 친구들이라도 많아야 합니다. 집순이에다가 그다지 매력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새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질투를 유발하면 상대방은 네가 만나봐야 얼마나 잘난 사람 만나겠냐 라고 생각하면서 코웃음을 칠 수 있거든요. 특히 상대방과 잠자리 궁합이 너무나 잘 맞았다면 질투 유발이 훨씬 더 잘 먹히니 참고해주세요. 세 번째, 여러분이 의리였다. 연애할 때 상대방이 폭언을 하거나 싸우기만 하면 잠수를 타거나 일방적으로 연락을 무시하는 등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함부로 행동하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때 죄책감을 심어주게 되면 상대방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나에게 맞춰준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본인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노답이죠. 네 번째, 장기 연애. 연애 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은 되어야 깊은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상실감이 커지게 됩니다. 연애 기간이 길면 그만큼 추억도 많겠죠. 만약 1년 이하 연애를 했다면 결혼을 연재로 만났거나 동거를 했거나 서로 너무 좋아해서 자주 만나기라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연애 기간도 짧고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크지도 않았다면 상대방에 비해 여러분이 관계에 대한 의미부여를 훨씬 더 많이 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만 깊게 생각했던 연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 크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헤어지고 최소 2주 후에 문자를 보내셔야 합니다. 헤어지고 너무 빨리 연락을 하게 되면 매달리다가 안 되니까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인데, 시간을 갖고 문자를 보내면 충분히 고민하고 보낸 연락이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장문으로 보내면 안 됩니다. 문자가 너무 구구절절해지면 여러분에게 미련이 남아있다는 게 들통나버려서 문자의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단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담백하게 너무 길지 않은 문단으로 구성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멘탈입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나면 처음에는 괜찮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완전히 끝날까봐 두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충동적으로 다시 연락을 하거나 매달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절대로 내가 먼저 연락 안 한다는 각오로 문자를 보내셔야 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것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사연도 천차만별이라서 어떠한 기준점을 세우고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서 공식을 사용했을 때 정말 많이 매달리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로드였습니다.